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얘기들. 자, 지금부터 시그널 들어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경제 공부가 재밌어. 여기는 이제 맛배기. 이제 그 뒤로 가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배우는 내용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싹 다 방출해 드릴게요. 멤버십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불편한 국가가 존재해. 한 국가. 누가 있을까? 예스폰 보신 분들, 중국이죠. 왜 중국일까? 일본이 왜 지금 금리를 올렸으며 왜 중국이 힘들까? 자, 들어갑니다. 자,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넉 달째 동결. 중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돈을 풀어야 돼요? 아니면 돈을 회수해야 돼요?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 좋지, 수출도 안 좋지, 막 데모하지, 베이징 뭐 상하이 반정부 시위 막 일어나지. 지금은 잠잠하지만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막 100만 명 얘기 나오지. 힘듭니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경제가 힘들 땐 어떻게 했어요? 돈을 뒤집어지게 찍었어. 뒤집어지게 풀었어. 그러면 중국도 지금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어떻게 해요? 동결하고 있어. 계속해서. 넉 달째 4개월 연속. 아, 돈을 풀고 싶은데 돈을 못 풀고 있어. 두 가지겠죠. 돈이 없어서 못 풀던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돈을 못 풀던가. 지금 중국은 뭐예요?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16일인가 17일인가요? 연기한다 그랬는데 이제 원래 예정대로 했죠.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이게 있는데, 자, 중국 지방 정부들이 뭐 발행한 채권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거. 중앙경제공작회의. 이게 이제 어떤 회의냐면은 내년에 중국이 예산을 얼마나 쓰고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거며 얼마나 어떤 식으로 잘 쓸 건지 이런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그 회의가 중요한 회의죠.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재정 통화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재정 통화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대. 우리 밥을 먹어도 효율적으로 가성비 따지고 기존에 우리 소고기 먹었으면 내년부터 허리띠 졸라 매자. 돼지고기 앞다리살만 먹어. 족발 먹고 싶어? 사구리 먹고 싶어? 족발 사가지고 그 남은 뼈를 끓여 먹어. 라면 스프랑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성비 효율적으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 풀 것은 아무나 풀지 않겠다. 그것도 맞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족발 대짜리를 시켜서 그 뼈를 삶아 먹는데 설렁탕이 된대. 돈 없다는 거예요. 자, 중국 지방정부 채권 발행 780조 돌파. 중국의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땅을 팔고 건설사들이 거기 위에 땅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파는데 중국 지방정부는 계속해서 레버리지 채권 대출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대출이 뒤집어진다. 돈이 없다. 라는 거 배우셨죠?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서. 자,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요게 이제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금액인데 이게 중국의 올해 예산이 3조 6,500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내년은 4조 위안으로 확대한다 그래요. 4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원화로 740조입니다. 뒤집어지는 금액이죠.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올해 11월까지 발행한 금액이 이미 4조 200억 위안. 올해 3조 6,500억 위안 풀 겁니다 했는데 발행한 금액이 11월 달까지만 4조 200억 위안. 3,700억 위안이 초과가 됐어요. 그럼 12월 달에 발행하는 금액까지 하면 이미 많은 금액이 초과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뼈 끓이는데 가스비가 더 들겠는데요. 그건 예상 못했네요. 내년 예산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힘드니까 돈을 지금 다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돈이 많다? 없다? 없다. 돈이 없다. 자, 돈이 없더라도 돈은 풀어야 돼. 왜? 힘드니까. 돈을 풀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들어 올렸네? 지금 중국이 돈을 풀어야 돼. 미국도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인 거. 지금 미국이 제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급감했대. 미국 제재 효과 보이시죠? 중국이 반도체 수입도 안 돼.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당연한 거고, 수입 수출 힘들어. 외환을 못 벌어들여. 그리고 중국 샤오미 직원 20% 감원. 중국의 샤오미 직원이 20% 감원했다는 거는 알리바바며 뭐며 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 외화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망가질 것 같죠, 지금. 힘들죠. 그러면 중국이 지금 금리를 들어 올린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왜?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해. 그리고 내년에 뭐 한다 그러죠? 중국이? 내수 시장 활성화를 한대.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잘 돌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우리 국민들 잘 먹게 잘 살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어야 돼. 풀 돈도 없지만 풀어야 돼. 근데 이때 딱 풀 때쯤에 너무 아이러니해. 당대회의 딱 이제 끝나갈 무렵쯤에 중국이 이제 돈 풀겠네 할 쯤에 일본이 금리를 들어올려. 무슨 뜻일까? 일본이 금리를 들어올리면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엔화의 가치가 강세로 돌아가죠. 그러면 위안화 중국만 혼자 유동성 돈을 풀어. 엔화의 가치는 강세고 지금 달러도 강세고 유로도 지금 금리를 75bp 올리면서 들어올려. 그럼 위안화면 어떻게 될까? 자기 혼자 돈 풀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돈을 풀 수 있을까? 내일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돈 절대 못 풀죠. 미국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지금 돈 풀고 싶은데 돈 못 풀게 하자. 그러면 뭐가 좋겠냐? 우리가 연초에 먼저 금리 인상했지, 올렸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달러 강세야. 그 다음 누구야? 일본 너네 엔화 올려. 엔화 쭉 올리고 유로화. 얼마 전에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 그래요? 라가르드 님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막 연이어서 쏟아부어. 왜 그럴까? 금리 인상 하겠대. 긴축하겠대. 유로화 강세를 예견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안화만 지금 중간에 붕 떠 있어 혼자. 금리를 올리자니 어떻게 해요? 지금 올리면 다 나가 죽죠. 코로나, 부동산 다 쓰러집니다. 그럼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일본도 들어올린 마당에 어떻게 풀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은 금리 올리지도 못해, 떨어뜨리지도 못해, 넉 달째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못 풀고 있고. 미국이 지금 이거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아셔야 돼. 미국이 지금 왜, 일본이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을 왜 하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코인이슈님,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해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중국 금리 쉽게 못 내리죠. 요것도 맞죠. 그리고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서 쉽게 말해서 금리를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위안화 가치가 바닥으로 가겠죠.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저렴하니까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요? 말 되죠. 중국이 금리를 낮춰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수출을 많이 한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그러면 뭐해? 지금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들이 소비를 해줘요? 소비가 다 끊겼습니다. 한국이 소비 많이 해주나요? 인도네시아가 많이 해주나? 인도가 많이 해주나? 못 해줍니다. 위안화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희망 남은 게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준다? 반도체를, 물품들을 중국 거를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테슬라 GM 너네 중국 거 썼지? 뭐라 그래요? 상원에 바로 들어갑니다. 끌려갑니다. 중국 거 안 사줘요. 이거 노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대. 방위비를 늘린대. GDP의 1%를 늘린대. 5년 뒤면은 전 세계 3위 됩니다. 지금 미국,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순인데 인도가 뒤떨어지고 3위가 일본으로 가요. 그러면 중국 똥줄 타지. 러시아랑 지금 막 전쟁하고 합동훈련하는 거 다 그런 맥락입니다. 돈도 없는데 돈도 못 푸는데 군사 사야지 또. 미사일 사야 되고 비행기 사야 되고.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공조 정책이다? 경제 정책이다? 물론 미국도 혜택을 받고 일본도 혜택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죽이기 위한 공조다? 중국을 죽이기 위한 공조다.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중국 죽이기입니다. 중국이 죽는 거예요. 내년에 구로다 총리가 4월 8일까지인데 임기가 4월 8일 이후로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긴축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 연준에서 아무리 센 발언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가 아니죠. 달러 강세는 아닙니다. 요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많아봤자 5%에서 5.25. 진짜 많아도 5.5까지. 많이 못 올리겠구나. 지금 일본이 0.25를 딱 올렸으니까 요것만 봤을 땐 모릅니다. 시장에 지금 충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차츰차츰 올라가. 그러면 미국은 더 못 올리지. 그렇다 해서 달러가 강세가 끝났다?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연준은 일본 딱 움직임, 지금 상황을 딱 봤을 때, 아, 일본이 이렇게 공조를 하는구나. 그럼 연준의 금리 인상은 세게 많이 못 가겠구나.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센 발언들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연준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면은 우리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갈 것 같나요?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걸로 딱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못하는구나. 딱 그 정도까지지.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뭐 5%까지 올렸어. 5%인 상태에서 쭉 끌고 가.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나와요? 신용 리스크들이 터집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신용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싹 터지면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좋아질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다. 안 좋다. 어쩔 수 없다. 단, 나중에 됐을 땐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일본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회수가 되면서 이런 금융 수익들이 나고 연준에서도 미국도 금리 인하하는 움직임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주식과 코인은 상승한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버티시면 우리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든 코인 투자자분들이든 일본의 YCC 정책, EU 그리고 미국과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 타겟은 누군지 이해되셨죠? 요거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어딨어. 코인 방송은 뭐 없을 거고 경제 방송도 없을 거고 자 뒤집어진다는 거 요런 것들 우리가 알고 계셔야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